똥주TV의 똥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알 베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베티스가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된다. 왜? 지금 이 순간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베티스가 코파델레이 8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5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이어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마요르카전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5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차를 4점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딱 기다려, 그 자리 내 자리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팬들은 베티스가 2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딸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누가 하느냐? 안토니가 해야 됩니다. 라리가의 쌍두마차는 레시포드와 안토니 아니겠어요? 큰 일은 메뉴 출신들이 한다. 안토니가 바로 베티스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티스와 안토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베티스의 현실이죠. 현재 라리가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승점 4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 비아레알과 승점 7점 차,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4점 차입니다. 라리가의 분위기를 보면 우승 경쟁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3, 4위 경쟁을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위 베티스가 3, 4위 경쟁이 뛰어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베티스는 2004-2005 시즌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딴 적이 없어요. 4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이 올 시즌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2004-2005 시즌 이후에 두 차례나 강등당하는 아픔이 있었고 2021-22 시즌에는 코파델레이 우승과 함께 라리가 5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레그리니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라리가 4위 밑에서 계속 방황을 했거든요. 하지만 4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티스의 정말 간절한 꿈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죠. 그런데 올 시즌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 페이지에서 4위에 위치하게 됐고요. 코파델레이에서는 언급했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코파델레이 우승 경험은 3차례나 있습니다. 최근에 2021-22 시즌 페레그리니 감독 밑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죠. 그런데 유럽대항전 우승 기록은 없어요.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지만은 첼시에게 역전패를 당했죠. 앞대의 선제골에도 1대4로 패배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은 리그 4위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왜? 베티스의 선수진이 두텁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는 믿을 만한 인물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장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베티스를 이끌었는데요. 그 이후로 리그 성적을 보면 6위, 5위, 6위, 7위, 6위, 4위 밑에서 계속해서 4위 자리를 호신탄탄 노렸지만은 그 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장의 목표는 베티스를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페레그리니 감독의 나이가 많아. 72살입니다. 언제 지휘봉을 놓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니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나이 생각하면은 계약 기간 끝나면은 더 이상 베티스를 이끌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페레그리니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베티스는 바뀌었어요. 물론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지만 그전에는 세티엔 감독의 베티스, 그래서 3백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더 강한 인상을 남겼었는데 지금은 페레그리니 감독의 베티스 해서 높은 수비 라인과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그리고 빠른 측면 공격, 이런 부분들이 더 기억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는 계속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페레그리니 감독은
재활 공장장이라고 할 정도로 타팀에서 전성기에서 지나거나 타팀에서 부상으로 부진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코죠. 그 외에도 로세소, 안토니, 바캄부 적지가 않습니다. 전성기 지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티스에 와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는 그런 선수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팀의 경기장 득점과 실점을 적어놓은 이유는 펠그리니 감독도 공격에 초점을 좀 더 맞춰놨다는 얘기예요. 베티스는 장점이 공격에 있습니다. 실점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죠. 세티엔 감독 시절에도 3백 가동했지만 수비는 불안한 면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펠그리니 감독이 4-2-3-1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격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펠그리니 감독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팀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코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경기 뛸 때는 임팩트가 강하지만 부상이 너무 잦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부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돌아보면 지난 시즌 전반기는 로셀소가 그 빈자리를 확실히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스코가 돌아와서 후반기를 책임졌고요. 그리고 올 시즌은 이스코가 또 부상으로 이탈하니까 이제는 포르나이스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물론 이제 로셀소를 이용했다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었고 로셀소도 지금 부상이니까 포르나이스가 그 위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쿠초가 부상을 당했어요. 쿠초가 8골로 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쿠초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리그에서 3골씩을 기록하고 있는 바캄부와 아빌라가 기회를 잡았죠. 물론 쿠초보다는 활약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마요르카전도 안토니의 도움으로 바캄부가 결승골을 넣었으니까요. 여기에 지난 여름 헬스스 로드리게스라든가 조니 카르도주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나눈 대로 잘 메우려고 노력했어요. 앞대가 그 자리를 너무 잘 메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맨을 영입했죠. 여기다 조니 카르도주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도세나를 여름에 영입하고 이번 겨울에는 피달고를 영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는 나름대로 짜임새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베티스의 중심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2선 라인, 앞대, 포르나스, 안토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안토니라고 생각해요. 왜? 안토니의 활약이 이 팀의 득점력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토니가 올 시즌 공식 경기 29경기에서 10골 9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리그 득점력은 쿠초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초도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23경기에서 10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초는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의 활약이 승리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리그 경기 결승골 누굽니까? 안토니입니다. 지난 경기 결승골 누굽니까? 바캄부죠. 하지만 도움을 안토니가 했어요. 즉 안토니의 공격 포인트가 승리를 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파괴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아요. 안토니 쿠초가 공식 경기에서 10골, 그 다음이 앞대가 9골입니다. 포르나이스가 6골, 니켈메가 6골이거든요. 정말 사이좋게 득점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격의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에이스는 안토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안토니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0골 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라리가에서는 6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안토니가 베티스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토니가 한 시즌 정도 베티스에서 뛰었거든요.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베티스에 임대 영입됐다가 이번 여름에 완전 영입됐으니까요. 한 시즌 정도 뛰는 동안 55경기, 19골 1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 클럽 맨유에서 활약을 봅시다. 2022년 여름 아약스에서 9,500만 유로에 영입됐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두 시즌 반 동안 96경기에 나와서 12골 5개의 도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베티스에 임대돼서 폭발적인 활약을 했고요. 여름에는 약 4분의 1 정도의 가격? 이적료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베티스가 완전 영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토니도 베티스에 남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했죠. 안토니의 최근 인터뷰에서 베티스에서의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안토니가 베티스는 내가 살아본 곳 중에 가장 좋다.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베티스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마누엘 펠그리니 감독과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안토니는 베티스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베티스에서 에이스 역할도 하고 있고 베티스의 공격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티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는 데 있어서 키는 안토니가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중요하죠. 디에고 요렌테의 중심의 수비가 안정감을 유지해줘야 되죠. 측면 수비는 너무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경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조니 카르도즈의 빈자리는 여전히 느껴지거든요. 그 자리에 로카라든가 알티미라, 암라바트, 도세나, 피달고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토니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베티스의 에이스는 안토니입니다. 물론 이스코가 돌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포르나스가 공격 쪽의 기여도가 더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안토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줘야지만 베티스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가 있다. 베티스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경쟁 라인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세라면 기회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얘기는 베티스가 무언가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토니가 조금 더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면, 조금 더 결정력을 보여주면 베티스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 베티스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티스가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지 안토니를 주목하기를 바라겠습니다.